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여의도 주식왕 2부,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이번 주 대망의 FOMC뿐만 아니라 미국의 GDP 그리고 대형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변동성이 많은 한 주인 만큼 월요일부터 변동성이 크고 참 쉽지 않은 장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아시아 증시 대비 우리 시장 선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혼조세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0.44% 오름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코스닥 살짝 조정받았습니다. 0.01%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0.31% 하락하면서 시작했지만 빠르게 상승 전환을 했고요. 오전에 또다시 밀리면서 2,400선이 깨지기도 했지만 다시 힘을 내주면서 2,412선까지 장중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막판에 조금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0.44% 오른 2,403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집계됐는데요. 외국인은 3거래일째, 특히 기관이 정말 오랜만에 매수했습니다. 금융투자와 투신 중심으로 8거래일 만에 사들였고요. 반면에 연기금은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또 개인은 2,800억 원을 홀로 순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26% 하락 출발을 해서 초반에 잠시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오전에 크게 밀리면서 783선까지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힘을 내면서 낙폭을 좀 줄여 나갔고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0.01% 하락한 789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거래일째 매도하면서 시장 파란불을 켰지만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시장을 방어했는데요. 개인이 727억 원, 기관이 43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율도 체크해 보시죠.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위험 회피 심리가 지속이 되면서 환율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0.7원 오른 1,313.7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이슈는 빗썸의 매각설이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한국의 코인 거래소 빗썸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협상 마무리 단계라고 알려졌지만 빗썸 관계자는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에 관련주들은 크게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덴트와 초록뱀 컴퍼니 살펴보시죠. 네, 빗썸 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빗썸 홀딩스의 단일 최대 주주인 비덴트가 상한가를 갔고요. 또 이 비덴트의 2대 주주인 초록뱀 컴퍼니까지도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초록뱀 컴퍼니는 장중에 상한가를 갔다가 아쉽게 조금 풀렸는데요. 그래도 24% 가까운 급등세 보이면서 1,00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위지트와 T사이언티픽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지트의 계열사 T사이언티픽이 빗썸 코리아 지분을 보유한 점이 부각이 되면서 함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위지트는 장중에 27%까지 급등을 했다가 윗골이 달고 내려왔는데요. 그래도 18%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또 T사이언티픽까지도 11% 가까운 급등 보이면서 3,19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는 현대차 그룹이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서 미국 조지아주가 18억 달러 인센티브를 현대차에 제공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자동차 대표주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모비스가 가장 크게 오름세 보였습니다. 3.43% 급등하면서 22만 6천 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현대차도 2%대, 또 기아도 1.73% 오름세 보이면서 82,3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부품 쪽도 살펴보시죠. 네, 가장 크게 시세를 낸 성우 하이텍은 현대차 그룹의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 협력사로 선정이 되면서 오늘 부각이 됐는데요. 장중에 20% 오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13.82% 급등하면서 5,56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세종공업도 4% 가까운 오름세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이은 K컨텐츠 흥행 기대감으로 오늘 장에서 크게 상승한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카터 흥행 기대감 속에서 배우 주원의 소속사인 점이 부각이 되면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급등을 했는데요.
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L 바이오닉스까지도 함께 오름세 보였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오늘 26%대 강세 흐름 보였고요. 또 SL 바이오닉스는 장중에 20%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상승폭 많이 반납했습니다. 그래도 10%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근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에는 장을 마감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특징주까지 살펴보시죠. 네, 시간외에서 청담 글로벌이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무상증자 기대감에 지난 20일에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시들해졌었는데 오늘 또다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간외에서 9%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주인 만큼 주가 급등락에 유의하시고 또 무상증자는 현금 유보율까지도 잘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여의도 주시강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아이린 최명성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실적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는 요즘인데요. 한 기업은 깜짝 실적에다가 하반기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줄지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오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인공은 현대차였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나란히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거의 6개월 만에 주가 20만 원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두 회사가 하반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부품주들까지도 오늘 같이 크게 시세를 낸 만큼 전반적인 자동차 관련한 투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이 될지가 중요한 거겠죠. 새 위원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정보 위원님. 네. 네, 일단 현대차의 호실적을 낸 그런 배경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제 뭐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뭐 반도체 쇼티지라든가 네. 또 뭐 여러 가지 그 유입 때 많이 내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종목을 보는 눈이나 또는 시장을 보는 눈이나 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가 저점 대비 17% 정도 올랐어요. 자, 그게 6월달 저점 대비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좋은 얘기 거의 없었습니다. 시황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7월달 초에 이미 7월달 그 어려운 구간에서 아마 고독하게 시황 전략을 제가 제시해드렸는데 썸머 랠리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코스닥도 지금 10% 이상 올랐고 그 다음에 또 코스피도 한 6%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주가는 항상 실물 경기라든가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에 앞서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꼭 한번 우리가 알아두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자, 일단 이제 현대차가 또 한번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실적을 준비한 도표를 보면서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36조 원, 전년 동기 대비 한 19% 정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또 영업이익도 물경 한 3조 원 가까이 되면서 한 58%.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58%나 급증한 이렇게 실적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영업이익률이 그동안 뭐 물론 10% 이야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인건비라든가 기타 비용들이 너무 많이 나가서 현대차가 명칭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8.3%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이제 30만 원 레이팅을 하는 그런 좋은 이렇게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호실적 배경은 분석해 보면 첫 번째 환율 달러,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강세다 보니까 당연히 수출하니까 그에 따라 채사성이 좋아지겠죠. 그 중에서 그 반사이익이 한 6,400억 정도. 그다음에 인센티브 감소. 아까 제가 이제 인건비 비용을 얘기했는데 그 비용이 좀 줄어가지고 그 믹스 개선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것저것 조합해서 그 믹스 개선에서 기여된 게 한 1조 원 정도. 그다음에 영업외 이익을 해서 지분법 이익이 대략 7천억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결국 3조 원까지 가까이 되는 거 되지만 좀 이런 어떤 그 영업 그 자체에 그것보다는 좀 가해 그런 것도 많았다. 그걸 우리가 이제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투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앞으로도 이런 실적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이제 이렇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미국에 있어서 미 조지아 현대차 전기차가 공생 감세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2조 4천억 정도 지원한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 국내도 뭐 그동안 높았던 법인세를 좀 이렇게 감소시킨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상당히 좀 좋겠죠. 호재로 반영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쇼티지 그런 것 때문에 그동안 밀린 대기 수요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뭐 차 하나 지금 뭐 아이오니아 6 같은 거 지금 굉장히 그 모델 인기도 좋던데 하려면 1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4개월치만 하더라도 대기 수요가 120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재고율이 1개월 수준. 저도 이제 자동차 회사에 있어서 알지만 그 공장 가면은 그 출하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어서 대기하는데 옛날에는 막 그런 것들이 넘쳐났는데 지금은 이제 결국 텅텅 비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업들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원자재 가격 하락을 들 수가 있겠는데 원자재 이제 매입 가격이 그동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유가라든가 원자재계 그런 것들이 다 기업들한테 코스트업 요인이 됐거든요. 비용 증가 요인이. 그럼 채상성이 안 좋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인플레 효과가 떨어지면서 원자재 가격도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꾸 이제 한 20에서 25% 낮아진다고 그래요. 당연히 기업 채상성이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3월 달에 어떤 게 있었냐면 CEO 인베스터 그러니까 CEO가 그 투자자를 설명하는 그 날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2030년까지 중장기 그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략 96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 중에서 20조 원이 전동화, 소위 말해 전기차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 투입한다고 그러고 또 미국 전용차 전용 공장 신설하고 그 조인트 벤처 그 설립 등에 한 6.3조 원. 그다음에 또 로보틱스, UAM, 그다음에 자율주행, AI 이 신성장 동력을 갖춘 제4차 산업혁명 시스템에도 대략 5조 6천원을 투입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성을 가는 그런 섹터에 자꾸 투자하면 회사가 좋아지겠죠. 또 국내만 하더라도 기아, 현대, 모비스와 함께 현대차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25년까지 63조 원을 투자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또 전동화에도 16조 원, 자율주행에 9조 원, 그다음에 또 내연기관 상품성 향상에 대략 38조 원 하는데 그중에서 현대차가 34조 원을 투자한다고 그래요. 또 울산에 지난번에 우리 한번 얘기했지만 2조 원 전기차 전용량을 추가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자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지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현대차뿐만이 아니고 이미 금년 들어서 두 번째 기회가 온다고 그랬죠. 3월달 조금 안 좋고 그다음에 7월달부터 썸머일이 시작되고 이런 것들은 저는 8월달, 9월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자동차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힘들었던 시장이 이제 좀 온기가 좀 불어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은정보위원이 앞으로도 현대차 호질적이 이어질 것 같다고 다양한 근거를 들어서 전망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종목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아이린 위원님,
네, 조금 전에 우리 좋은정보위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증권사들이 줄지어서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어요. 현대차 목표가를 오늘 종가가 19만 6천 원인데 목표가를 무려 30만 원으로 제시한 증권사도 두 곳이나 있었습니다. 위원님은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각 증권사마다 좋은 목표 주가를 잇따르게 이제 상향 조정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실정은 이제 하반기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도 있고 그에 따라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좀 수량이 자동차 수가 좀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중국의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또 이렇게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 공략을 하셔도 좀 좋아 보인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시장은 지난달 말부터 해서 이번 달 지난주까지 일동 제약이 급락이 나오고 하한가까지 가기 전까지는 아주 좋은 흐름으로 바이오주들이 뭐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분위기였고 또 바이오주들 중심으로 더 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는데 일동제약이 이제 하한가 가면서 전반적으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그런 이제 불신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확대가 되고 심리적으로 바이오주에 대한 투심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현대차, 기아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주면서 이쪽으로 좀 수급 쏠림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현상은 좀 단기적으로 좀 더 두드러질 것이다. 그렇다면은 종목군은 이제 조지아주나 뭐 우리 LG 엔솔 관련해서 관련주들, 부품주들 이런 종목들이 좀 탄력 있게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보니까 최근에 조지아 공장 이슈가 있었는데 뭐 조지아 서베너 인근에 55억 달러를 투자해서 현지에서 8,100명을 고용한다. 근데 한 명당 고용을 할 때 5,000불 정도 이제 5,000불대 그 감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조지아 관련주들도 이제 함께 이제 움직여 줄 수 있다 보여지고 현대차 뭐 영업이나 매출이나 이런 쪽을 본다면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쪽은 좀 좋지 않을까. 좀 더 이제 잘 살펴본다면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 만 2분기까지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고점 어느 정도 찍고 좀 내려오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세를 좀 이어갈 것이다. 그렇다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현대차나 뭐 기아나 이런 쪽이 조금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리적인 긍정적으로 보는 흐름이 있고 또 반도체 쇼티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러우 사태가 장기화하다 되다 보니까 1분기도 마찬가지고 2분기도 그에 따른 반도체 쇼티지 우려감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이번 실적이 굉장히 현대차가 잘 나와준 부분에 이제 첫 번째 1등 공신은 뭐라고 이제 보냐면 북미 그리고 유럽 이어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보니까 그 러시아 쪽에 갈 그 부품을 순회를 해서 다른 공장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부품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서 생산을 했다는 그 부분을 인해 가지고 매출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잘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굉장히 완화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잘 대처를 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안에서 환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원달러가 이제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매출도 확대되고 또 우리가 이제 수익성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런 흐름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조금 갈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원자재 매입 가격도 1분기 대비 한 20%에서 25% 정도 낮은 수준으로 좀 거래가 되고 있다. 또 하반기에 전기차 가격 같은 경우도 한 5% 정도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나 기아나 이런 대형주를 본다면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아래의 부품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이번 주 한 주 이상 이렇게 우리가 단기 공략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미 주가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쪽을 좀 한 주 바이오에서 이제 우리가 뭐 부품 전기차, 뭐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아이린 의원이 원자재 값이 지금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부품주들 좀 눈여겨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런 완성차 같은 현대차나 기아는 장기적으로 보고 부품 따는 좀 단기적으로 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최명성 위원님. 네.
네, 사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되게 우려를 많이 했는데도 네네. 호실적을 냈잖아요. 네. 이 호실적이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위원님은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있는데 앞에서 두 분께서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더 좋은 말을 간단히 한 5가지로 정리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현대차도 좋게 보지만 이제 기아차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우호적인 환율 관리를 이번에 받았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좋은 효과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물량 회복 효과. 그래서 아까 이제 조은 정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차고에 차가 없다, 텅텅 비었다. 예전에는 차가 물량이 뭐 넘쳐났는데 이게 이렇게 차가 없다, 이렇게 그런 이제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물량 회복이죠. 뭐 차 한 대 전기차 받으려면 1년 2개월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 효과가 있고요. 현재 또 판매 단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기차 살려면 벌써 한 몇백만 원이 벌써 올렸다. 가격 올려도 뭐 이렇게 소비자 중에서 말을 못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판매 단가가 상승했고 또 반도체 수급이 앞으로 계속 호전이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좋은 이제 일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에 그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자동차 NL이 발표했는데 테슬라가 긴장하고 있다. 왜냐면 현대차, 기아차가 테슬라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현대차, 기아차의 기술력이라든가 뭐 세계는 저도 이제 깜짝 놀라고 있는데 한국이 만들면 세계화가 되고 K차가 되겠네요. K차.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는 향후 이제 2분기 이어서 3분기에도 계속 호실증이 예상되니까 좋게 보시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현재 그 현대차 보시면 외국인이 계속 그 3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투신, 뭐 사모펀드에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니까 왜 매수를 하겠습니까? 사서 올라가려고 매수를 하겠죠. 그래서 현대차를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니까 단기적으로 좀 좋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명성 위원은 현대차 수급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단기적으로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렇게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현대차와 기아의 호실적이 이어질 거라는 긍정적인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현대차의 그룹주들이나 이 완성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주들까지도 수혜를 누리지 않을까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호실적의 훈풍을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한번 새 위원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정 위원님. 네. 네. 부품주들 낙수 효과를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당연하죠. 당연히. 예. 네. 그 이제 완성차보다는 원래 실적은 좋은데 사실 이게 부품 소부장이 움직이듯이 그런 것들이 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현대하고 기아하고 하반기 생산량이 대략 17%에서 한 19% 증가 예상이 되죠. 당연히 부품사도 좋아지겠죠. 이제 부품은 소위 말해서 밴드업체라고 그러는데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또 오랫동안 이제 생산 차질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기저 효과도 있다. 2종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현대모비스입니다. 2분기 지금 PR이 9배밖에 안 되고요. 2분기가 바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치고 오르죠. 이것이 한 20% 가까이 오르죠. 19%. 그러니까 현대차보다 더 올랐죠. 그다음에 또 하나 스몰캡 쪽에서 괜찮게 보는 게 뭐냐면 동양 피스톤이에요. 이것도 많이 내렸는데 실적은 상당히 좋거든요. 좋은데 이 회사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 피스톤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 회사는 전기 수소차 거기에도 같이 아우르는 회사가 될 거예요. 이미 음성에 수소차 충전소를 비롯해서 수소차용 인클루가 있거든요. 제 발음이 좀 죄송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생산해낸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저점에서 관심 있게 보는 전략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조은정 위원이 유망한 종목까지도 2종목이나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2분기가 바닥을 찍은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현대모비스와 동양피스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이린 위원님. 네, 지금 자동차 하면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하반기에 상장할 종목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위원님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달에 이제 IPO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이제 스케줄이 있는데 조금 더 읊어드리면은 이제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부품사 중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고 또 이제 현대차, 기아에 납품하고 있는 부품사 좀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19일에 이제 미국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방한하자마자 LG화학을 일단은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감이 일단은 조금 모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뭐 후성이나 첨보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지만은 저는 사실은 그런 쪽은 우리가 장투를 하셔가지고 내년까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이제 다 보품주 같은 경우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난주에 바이오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서 바이오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일동제약 악재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바이오 리듬이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이 이슈로 인해서 수급 쏠림이 이제 현대차나 기아 이쪽의 부품사들 쪽으로 조금 나뉘어지는 흐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투심이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이것이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못 가고 있고 또 이제 부품사들 관련주들이 굉장히 못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투심이 작용한 건데 굉장히 위축된 흐름에서 지난주 현대차 기아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투심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 그래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28일에 성일 하이텍 상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반기 대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역대 최대 경쟁률을 일단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후에 이제 세비캠 같은 경우도 코스닥에 이제 상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세비캡 같은 경우는 고객사로 LG화학을 또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쪽도 마찬가지. 이어서 HYTC라고 해가지고 2차 전지 부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도 공모 청약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1일, 2일 이제 하반기 최대여라고 합니다. 최대여. 그래서 WCP 같은 경우 기간 대상 수요 예측이 8월 1일부터 2일까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하반기에 자동차 부품주들 관련주들 한번 같이 함께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공모 주식 구주 매출이 조금 많은 이제 세비캠 같은 경우는 16% 그리고 WCP 같은 경우는 18%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주 매출 관련해서도 조금 보셔야 되고 이제 부품주라고 해서 또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해서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지켜보고 진입하셔도 좋고 다만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2차 전지나 굉장히 부품사들 중에서 많이 낙폭 과대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서 조금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린 위원이 앞으로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 관련 종목들 일정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또 관련주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종목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 자동차 부품주들 낙수 효과를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엄청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가면서 사실 부품주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게 화신, SL 또 현대공업, 구형테크 등이 있는데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현대공업에 대해서 차트 한번 잠깐 봐주시죠. 현대공업 보면 오늘 좀 누군가 이제 세력이 좀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모습 다음에 좀 이게 급등이 한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공업을 보시면 자 재무제표 하나 좀 잠깐 보시면요. 요즘 이제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에서 힘든데 벌써 그 사이 현대공업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의 부품주들은 벌써 어떤 실적을 내고 있냐면요. 현대공업이 3년 전에 매출이 1,600억 정도 됐고요. 작년에는 2,000억 됐는데 올해는 2,400 거의 2,500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25%씩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현대 기아차의 이 부품주들은 벌써 매출이 25%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3년 전에 34억이 127억, 131억 거의 400% 증가했습니다. 또 유보율이 이제 저축률인데 보면 1,500%죠.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종목도 많지만 제 눈에는 이제 현대공업이 들어오는데 벌써 현대차, 기아차의 그 부품주들은 낙수 효과,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명성 위원은 현대공업을 통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난 걸로 보여주셨죠. 이렇다시피 부품주들도 이미 수혜를 잘 얻어가고 있다고 전망해 짚어주셨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주들까지도 실적 수혜를 얻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익을 위해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새 위원들의 최선호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정보위원님. 네. 네, 근데 조금 전에도 두 종목을 언급해 주셨는데 정말 네. 수익을 위해서 최애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스펙트럼을 넓혀볼까요? 네. 예, 역시 저는 친환경차, 미래차를 저거 꼽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제 전기차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기차에서는 크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쉘 업체 봐야 되고요. 물론 뭐 현대 완성차에서 막 아이오니도 나오고 그러지만 그와 이게서 백업이 되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예, 그리고 전기차에서 혹시 소재 쪽 에코프로비엠하고 첨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는 향후 한 5년 동안 매년 25% 성장한다고 하거든요. 부품을 볼 때 이미 내연기관에 많이 쓰는 그런 부품들은 조금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 소재 쪽이 좋지 않나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변함없습니다. 예, 뭐냐면 에코프로비엠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양극재에서 대장.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을 보게 되면은 이거 한번 누르면서 서서히 가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고점 대비 한 뭐 30% 빠졌다가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저녁에서 봐야 될 게 첨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첨보. 이거 완전 바닥에서 잡아서 뭐 좋은 좀 수익이 나고 있는데 내일 또 자리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를 좀 봐야 돼요. 사실 수소차는 문정부 때 육성한다고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그게 좀 태클을 걸어가지고 발목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먼저 움직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두삼 슈어시에 같은 거 이제 바닥에서 사실 움직이죠. 13%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이와 조금 이제 반대로 우리가 이거 자동차는 아니지만 오늘 삼성에서요. 그때 바이든 왔을 때 서명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3나노예요. 그래서 첫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도 봐야 되는데 신규 상장주에서 이게 지금 열처리에서 탑픽, 이게 한미반도체에서 투자한 회사인데 우리는 뭐 이런 것들 공략해서 한 53%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또 시간의 수까지 올랐어요. 실적이 워낙 좋아서 한 4% 정도 올랐다. 그래서 꼭 자동차 하나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대로 시장 전체를 보면서 눌림에서 하는 그런 종목들을 누리시면 좋겠다. 제가 처음에 하나만 할게요. 이따 장 끝나고 제가 무방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종목들 함께 공유하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은정보위원은 미래 성장성에 집중을 하시면서 많은 종목 언급해 주셨습니다.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시총 1위죠. 에코프로비엠이랑 또 첨보 말씀해 주셨고요. 수소차 관련해서 두산 퓨얼셀, 또 반도체 쪽에서 HPSP 눈여겨보자고 하셨습니다. 이런 관련주로 황금 백점을 잘 포착해서 큰 수익 얻으신 만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후에 있는 무료 공개 방송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아이린 위원님. 네. 네, 위원님은 부품 쪽 뭐 좀 단기적으로 보자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뭐 부품 쪽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데 네. 우리가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도 있고 뭐 잡자면 이제 뭐 한두 섹터가 아니라 좀 많은데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SL입니다. SL. 사실은 SL 같은 경우 램프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또 미국 공장 같은 경우 이제 적자폭이 조금 축소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우리가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도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한 15% 전후에서 이제 움직이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2분기 이후에 미국 공장 같은 경우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호실적이 이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미국의 전기차 공장 관련해서 일단 유럽의 현대차 그룹에 이제 BMS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고객사 같은 경우도 이제 다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를 이제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SL 이제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락이 한번 나왔을 때 동사가 이제 전고점 한번 돌파 시도를 했었는데 고가 33,000원에서 한 28,000원까지 한번 밀려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박스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흐름인데 일전에 이제 동사 주가가 35,000원 이상 한번 37,000원까지도 한번 가져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품사들 중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한번 본다면은 지금 현재 32,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10%에서 20% 정도는 단기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으니까요. 좀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SL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리니어는 부품 쪽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SL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최소 10%에서 20% 이상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최명성 위원님. 네. 네, 바닥 맛집이시잖아요. 네네. 부품주 쪽에서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좋은 종목 두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 네. 이제 저는 이제 주식 초보자분이라든가 또 뭐 수익이 좀 잘 안 나시면 또 심장이 약해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로 해서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만 좀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제 두 종목이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하는 종목, 예, 두 종목이 보이는데 먼저 한온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온 시스템 많이 알고 있죠. 좀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자동차 부품주고요. 시스템 및 뭐 자동차의 열 처리 시스템 또 공조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 이제 상당히 그 재무제표가 양호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2만 원짜리가 지금 반토막이 나 있죠. 그래서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그래서 이 좋은 회사가 반토막이 나는데 항상 반토막이 나면 다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10,000원인데 제가 볼 때는 한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좀 갈 수 있고요. 다음 종목이 이제 오토인인데 자, 오토인은 좀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회사는 현대차가 대주주거든요. 근데 오토인은 이제 현대차에 관한 이제 중고차라든가 또 뭐 보험, 금융, 리스, 렌트카 이런 관련해서 이제 신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또 전기차 상품을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모든 돈들이 전기차로 가죠. 전기차. 그래서 전기차도 하고 뭐 렌트카도 하고 중고차도 하고 보험 금융도 하니까 향후 좀 비전이 있어 보이는데 자, 차트를 보시면 항상 바닥에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보시면 예전에 바닥이 있을 때 100% 이상 두 번 갔거든요. 특히 이제 현대그룹주는 좀 급해요. 좀 탁 튀면 급히 이제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닥을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토인이라는 종목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좀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종목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정말 차트 보니까 바닥권에 있어서 더욱더 믿음이 가고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바닥 맛집 최명성 위원은 한온 시스템, 오토엔 두 종목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장 이슈왕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화상 장관회의가 26일부터 이틀간 개최됩니다. 한국을 비롯한 IPEF 14개 회원국이 참여해서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한 소식 챙겨보시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520억 달러, 하나로 약 68조 원을 투입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법률안이 오늘 밤 상원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 60표의 찬성표를 얻으면 최종 투표를 거쳐서 하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결과도 지켜보시죠. 세 번째입니다. 한국은행은 내일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발표합니다. 지난 1분기까지 7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8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또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K콘텐츠 엑스포를 내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합니다.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 진출 소식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장 이슈왕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새 위원들의 종목들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우리 좋은정보위원회 가온칩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입 7거래일 만에 최고가 39,500원 찍으면서 무려 55% 넘는 놀라운 수익 기록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위원님, 네,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그러니까 약간 두 꼭지 반도체는 봐야 돼요. 네. 삼성전자에서 3나노, 3나노가 이제 출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미국에서도 이제 바이든 그 이제 상원에 표결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반도체도 계속 두고 봐야 될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삼성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만든 회사고요. 결국 삼성이라든가 ARM 거기에서도 베스트 파트너가 된 회사입니다. 지난번 이 황금 맥점에서 포착해서 뭐 상한가 뽑으면서 단숨에 80% 올랐고요.
지금 앵커님 말씀대로 가격과 기간적으로 거치고 있거든요. 음선 하나 정도만 더 나오면은 매력적인 구간대다. 3만 원까지 여기서 매수하지 마시고 내일은 잠깐 쉬었다가 음선 하나 더 나오면 모레쯤 매수해서 한 3만 원까지 보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시해 드릴게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온칩스가 아까 보셨죠? 우리가 HP, SP도 먹고 가온칩스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이런 종목들 또 있다 한번 제가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온칩스 조금 더 눌렸을 때 음봉 하나만 더 나오면 그때 진입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목표가 3만 원까지 거뜬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바라봐 주셨네요. 특히나 이렇게 단기간에 55% 이런 놀라운 수익을 낸 종목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또 보여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끝나고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AS 종목은요. 아이린위원의 이노시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닌 날부터 장중에 17% 가까이 오르면서 급등을 하더니 지난 금요일에 장 마치고 무상증자를 공시하면서 오늘 급등세가 제대로 나왔습니다. 25%대 장중에 오르면서 2250원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보유자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위원님,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면 좀 며칠은 더 가잖아요. 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그렇지만 일단 이미 제가 드린 가격에서는 이미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한 주당 4주 배정이라는 이런 이슈로 급등이 나온 것이고 이제 주말 사이 이렇게 나온 이슈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올지는 이제 우리 의문스럽고 단기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은 이전의 고점이 19,600원인데 2만 원 저항을 강하게 뚫을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오늘 또 시간에서 하한가를 기록했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은 고점에서 잡으실 게 아니라 저점에서는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능하지만은 한 번 더 눌려서 15,000원 전후에서 뭐 주식 시장이 좀 흐름이 좀 안 좋다면 다시 무중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 앞서서 말씀드렸던 SL 같은 종목들을 좀 유심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시세는 줄 만큼 좋다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가준다면 좋겠지만은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뭐 크게 관심 안 가져도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투기를 관점으로 한다면은 충분히 뭐 많이 밀었다가 반등도 나올 수 있지만은 참고하셔서 이 종목은 수익 완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놀라운 수익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미 저점에서 큰 수익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자라고 하셨고요. 말씀 중에 오늘 소개해 주셨던 종목으로 교체도 해보자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SL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의 셀트리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종목 6월 28일에 진입을 했죠. 그리고 7월 13일에 최고가 19만 3천 원을 찍으면서 10.6%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쉬어가다가 오늘은 4%까지 좀 크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네네. 위원님, 네. 이 종목 위원님은 셀트리온의 아버지시니까 잘 봐주실 것 같아요. 좋게 봐야지. 장안의 네. 화제를 몰고 다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매수하셔서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자 바로 차트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40만 원대가 13만 원까지 와서 제가 이 부분에서 계속 추천을 드렸는데 한 2주 정도 상승하다가 일주 좀 눌렀는데 오늘 보면은 이제 외국인 셀트리온 보면 외국인 기관 전 기관이 오늘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자, 일봉을 잠깐 보시면요. 현재 이제 18만 원대, 17만 원만 깨지 않으면 다시 상승해서 한 23만 원까지, 25만 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은 좀 차분히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것 같다고 25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보유자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들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황금백점 포착의 달인 조은정부 위원님. 예. 네,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많이 내린 종목이요. 예, CS 베어링 들고 나왔습니다. 동사는 풍력 발전용 부품, 그다음에 플랜트용 설비 제조업체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CS 인드 그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법인 설비 투자로 해서 성장 여력을 확보했고요. 1분기 적자인데 2분기 흑자가 예상되네요. 차트를 보실까요? 참 대부분 개인 투자들 소위 말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풍력이 됐던 그다음에 또 태양광이 됐던 많이 힘드셨죠.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황금 맥집이 처음 포착한 게 음선 여기서 포착해서 한 18% 상승했는데 2분에 좀 되돌림을 주고 있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면 시초가에서 한 9,000원 정도 낮게 잡으실 수 유리하겠죠.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7,000원 제시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은 CS 베어링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목표가 11,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꼭 잘 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림파고 아이린님의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이제 제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를 좀 보자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삼진 L&D를 가져왔습니다. 한 차례 이제 더 눌렀을 때 잡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3,000원 근처가 좋은데요. 일단 한 차례 오른 만큼 2분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BMW도 마찬가지고 테슬라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도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통형 배터리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 말레이시아의 배터리 증설 1조 7천억대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관련해서 삼성 SDI의 원통형 가스켓을 70%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이 이제 일단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원통형 파우치형에 또 집중을 한다. 그래서 원통형 관련주로 이제 삼진 L&D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일단은 손절가는 3,000원, 종가 기준으로 3,000원, 그리고 이제 한 차례 2분할로 접근을 꼭 하시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7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린위원은 삼진 L&D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8% 가깝게 이렇게 크게 올랐던 종목인 만큼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3,700원 잡아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면서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바닥 맛집 최명석 위원님. 네,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저도 자동차 부품주인데 오늘 좀 바닥에서 가장 좀 센 종목을 한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종목 이름은 모트렉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트렉스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최고의 이제 스마트카라든가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모트렉스는 현재 3주 동안 바닥을 잘 잡고 치고 나오는 종목인데, 요즘 이제 이 회사 좋고 실적 좋고 다 재무제표 좋은데요. 바로 앞에서 보시면 상한가가 3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따블이 간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호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 이제 시초가 전후로 매수하시고, 자, 1차 목표가 15,000원, 2차 목표가 17,500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제가 1,500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무도 좋은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갈 종목 모트렉스 말씀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15,000원, 2차 목표가는 17,500원 잡아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종목들로 꼭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 위원들의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방송 중에 계속 언급을 해드렸었죠. 우리 황금맥점의 달인 조우정보위원이 썸머랠리를 이용해서 계좌를 복구할 만한 특급 종목을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위원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미 썸머 레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종목을 보는 눈이나 시장을 보는 눈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으면 마음 졸이지 않고 다 누구나 편안히 수익 낼 수 있어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두 종목을 강조했습니다. 가온칩스, 그다음에 HP, SP를 강조드렸거든요. 오늘은요,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매해서 20% 수익을 냈거든요. 어떻게 우량한 종목에서 수익을 내는지 그동안 힘드셨던 분들 빨리빨리 계좌 복구가 제일 관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1년 들어서 3월달 조금 좋았고, 저는 아까 봤을 때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기회라고 봅니다. 이 기회를 꼭 잡으셔서 계좌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제가 11시부터 아주 단단히 마음 먹고 무방을 준비했으니까 꼭 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꼭 참여하셔서 계좌 빨리 복구하시고 수익까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시강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사진 아래에 있는 입장 버튼만 클릭하시면 되고요.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많은 분들 지금부터 입장해 주셔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 미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대 지수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다우지수만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조금 혼조세 보이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였었는데 부디 내일은 제 옷 색깔처럼 시원한 불장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